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불시에 찾아오는 교통사고는 위험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당황하기 마련인데, 사고에 경험이 없는 운전자들은 초기에 사고 처리를 잘못해서 엉뚱한 피해를 입거나 가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올바른 처리 요령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운전 중에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일단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사고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부상자 구호처를 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고의 가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2차 사고 예방과 소통을 위한 차량 이동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당사자 간의 확인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고 발생 사실을 보험회사나 경찰관사 등에 신고하는 것으로 종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즉시 차를 정차시키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 부상자 구호 조치를 해야 됩니다. 가벼운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즉시 119 등의 응급의료센터 등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이송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예.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진이나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 상태에 따라서 지혈 등의 응급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후속 사고가 예상이 될 때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심각한 부상의 환자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특히 머리나 목, 허리의 부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환자의 이동으로 더욱 치명적인 상태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조치보다는 충분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빨리 응급구조센터라든가 이쪽에 연락을 하셔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이제 바로 부상당한 사람을 이렇게 또 구하는 게 모든 운전자의 도리일 것 같은데요. 또 가끔은 이 사고의 가피 관계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이를 막기 위한 증거 확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2차 사고 및 교통 소통을 위해서 차량을 도로변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사고의 가피관계 등의 확인 등의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라카로 노면에 바퀴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거나 현장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엔 대부분의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고 상황 확인이라든가 가피관계의 증명도 쉬워지긴 했는데요. 예. 많은 차량들이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죠. 하지만 이 블랙박스의 경우 장착된 차량의 속도, 방향, 브레이크의 작동 여부, 차량의 운행 상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고의 원인을 판명하는 데 사용하는 예방장치입니다. 사고 당시 음성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이 가피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목격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긴 한데 정상적으로 녹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칩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고장이라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해 운전자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혔다. 예, 맞아요. 예. 그런 이렇게 경우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블랙박스도 메모리라든가 주기적인 작동 여부를 좀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궁금한 게요, 교수님. 예. 간단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도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부 운전자들은 무조건 사고가 나면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경찰 공무원에게,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서에 사고 내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예. 원칙적으로 사람이 다치지 않은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다친 데 없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첨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 자칫하면 부상자 구호조치 의무 위반, 뺑소니 사고로 처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한 그 사고관계의 처리를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군요. 경미한 사고라도 인적 피해가 있다면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보험 접수는 현장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좋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네, 도로에서 차량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고 운전자의 경우 예. 그 결과 조치로 행정상, 민사상, 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네, 첫째,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는 행정적인 제재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예.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또는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따라 일정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를 하거나 사고 원인의 발생 결과 후의 조치와 지시불이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운전자가 운전의 잘못으로 사람을 사상케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예. 그에 대한 물적인 배상, 즉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 이때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적인 손해를 보험에서 보상하게 되는데 예.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민법상 과실상계 적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과실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에 영향을 미치며 이때 과실상계 기준은 개개의 사고 사안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교통사고의 원인 및 사고 조치의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이 주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예. 참 우리 김태형 교수님도 운전 경력이 상당히 오래 되셨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중간 어쩌다가 이렇게 경미한 사고들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럴 때마다 또 슬기롭게 보험사 연락해서 같이 해결 보신 적도 있으실 거고. 아무튼 사고가 큰 사고만 안 나오면 됩니다. 큰 사고만 안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원고에는 써 있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 이게 뭡니까? 이 교통법규 준수하고 운전할 때 세심한 주의.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죠. 서로 좀 이해하고 배려하고.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일찍 출발하시면 사고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급하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부지런해야 위반도 하게 되고 맞습니다. 과속도 하게 되고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조금 더 여유 있게 출발하신다라면 일단 사고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도 코로나 조금 좀 잠잠해지면은 스튜디오로 한번 오세요, 교수님. 가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종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아마 전 국민이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우리 각수님 비롯해서 모든 청취자분들도 코로나 예방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하셔서 조금 더 안정된 이런 생활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